자, 이 무역 협상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 뭐 한두 번씩 얘기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뭐 뭔가 집중해서 얘기는 안 하고 흘리듯이 김정하고 뭐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은 관세, 특히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세계관이 관세에 꽂혀 있어서 조금 뒤로 물러난 듯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문제 때문에 또 외국에서 조금 뒤로 밀려나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먼저 그래도 하려고 하고. 좀 잊을만하면 꼭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시간 문제지. 트럼프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물밑에서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물밑에 시도가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there is commun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소통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는 과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조금 소통이 있으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트럼프는 반드시 이걸 할 거다. 결국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19년에 북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어서 트럼프가 그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 양보를 또는 상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이 굴욕적인 양보를 해가면서 하면 또 역풍이 부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겪어봤잖아요. 김정은이.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이를 갈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게 남북 대치하고 북미 대치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미 대치를 해서 이렇게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누군가 배신을 할 때 미국은 배신을 당해도 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배신을 당할 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절박하죠. 그러니까 북한 따위가 미국 세계에서 미국한테 배신해도 기분이 상하고 체면이 손상되고 국의 일부가 훼손될 수는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협상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선제적인 양보를 할 텐데 그 양보의 수준이 한국도 못 받아들여.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근데 북한은 어려운 부분이네. 2019년과는 달리 매우 지금은 몸값도 올라가 있고 뒷배에 러시아가 있고 이래서 쉽게 그 내민 손을 잡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꼭 개선하거나 풀어가야 될 어떤 뭐 당위적이라는 목적 이런 거 있죠. 있나요? 트럼프는 남이 아무도 못하는 독재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희열을 느낍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 의아했을 텐데요. 취임사에서 마지막에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강박관념 속에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일기에서 자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자기 임기 동안에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등장했을 때는 일어난 전쟁은 끝내고 하루 만에 새로운 전쟁은 일으키지 않는다. 세계에서 두 군데는 지금 네 군데가 위험한데 두 군데는 전쟁이 나고 있죠. 그게 유럽 러우 전쟁이고 가자 전쟁입니다. 나머지 두 개가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여기는 위기 상황은 있지만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속에는 지금 벌어진 전쟁은 중지하고 그리고 위기는 가라앉히는 것이 자기만 할 수 있다는 매우 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유엔 노벨상을 받는 게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 그 꿈. 그래서 시도는 할 겁니다. 그리고 시도 자체는 전 나쁜 게 아닌 게 계속 한반도에서 남북의 긴장이 높아져 왔잖아요. 저는 그 자체를 우리 자꾸 패싱 얘기하지 말고 초기에는 좀 푸는데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 역시 다음 정부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권이 이제 달라지고 바뀌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또 의욕 있게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트럼프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금 정권에 모르겠어요. 한덕수 대행이 또 북한과의 관계 풀겠다 이게 나온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그 짧은 시간에 뭐 북한이 지금 한국은 거의 상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별의별 텐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예, 이게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라도 지금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계속 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라서 여기에 되는 거.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보자면 북한과의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의 반응, 네. 김정은의 반응. 2018년에는 북한이 네. 조급했고 에헤. 키는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키를 북한이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갖고 북한이 있다. 급할 게 없다. 그러면 북한과의 북미 대화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또 뒤에 있으니까 네.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돼야 이것도 북한과의 관계가 풀리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러우 전쟁을 놓고 처음으로 러시아 편을 드었으니까 미러 관계는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중국도 저는 결국 동맹국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뽑아 먹으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면 그냥 극한 대결과 대치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그 이미 시사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저거 이제 전화를 하고 이 치킨 게임은 아마 중국하고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에. 결국 그러면 멈출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빨리 움직여야 되는 건 뭐냐? 예. 우리가 그동안 망가진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 향후에 북한한테 대한 지렛대를 네.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 근데 이제 미국도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말 확 달라지네요. 네네. 동맹에 대한 생각과 전쟁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트럼프는 이념이나 가치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에 이념 가치에 동조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예. 그래서 세계를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진영, 북중러 이란으로 딱 분리를 했고 한미를 묶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러우 전쟁도 보시면요. 명분을 떠나서 미국이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네.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서는 전쟁은 절대 못 끝나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리하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명분이나 정의를 없애고 러시아 편을 들면 끝날 수 있다. 전쟁 그렇게 생각하는 끝났는데 사람이라니까요. 방점을 찍고. 그러니까요. 참 이 트럼프에 이제 맞서가지고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어려울 보십시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전통적 혈맹, 가치 이런 걸 주장하고 트럼프는 철저하게 이익을 주장한다면 협상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가 전통이나 가치나 명분에 집착하고 트럼프는 그걸 빗대어서 이익을 뽑아냈을 때 네.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렇네요. 원래 공격 차이도 나는 데다가 예. 그럼 우리도 철저하게 이익으로 적어도 맞서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가 국힘 대선 경선에 출마 안 할 거다라는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의 발언도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경선에는 안 하고 나중에 또 단일화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지를 남겼네요. 보니까. 참. 그래서 이제 한덕수의 행보 또 한덕수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좀 보게 되는데 트럼프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뭐라도 할 것 같아서 내가 통상 전문가, 내가 영어 잘한다 여기에 이제 빠져 있고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짜 우리 나라를 털어먹게 놔두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요. 트럼프를 정말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해서 안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자기 대선을 위해서 이걸 써먹고 그냥 갈까봐 걱정. 아니 우리가 가진 걸 예. 다 내어주고 자기는 미국하고 협상을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이 정도로 이끌어낸 사람이 나라는 식으로 네. 가져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자기가 영업사원 1호라고 그래서 다 미국한테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다 주고 보조금 지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조금 준다는 거 우리가 보조금 받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시면 현대 같은 그 대기업은 예. 미국으로 옮겨서도 대체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한국의 공장은 축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은 우리가 뻔한데. 그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관련 기업들이나 일자리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 경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장을 미국에 짓고 그걸로 관세를 면제받고 이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요. 그 기간이 보통 5년에서 10년인데 5년이면 네. 이제 10년 후에 트럼프가 있을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티고. 네, 버틸 수 있을 그러니까 트럼프 협상 전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공포를 주고
충격을 주고 네. 그다음 협상에 나가는 거.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예. 그 분담금 그때도 5배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10배인데. 그런데 계속 1년간 2년간 협상을 안 했습니다. 나 협상은 했는데 타협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했냐? 트럼프가 지고 나서 바이든 때 그 이전 2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아하.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뒤로 밀어야 됩니다. 트럼프도 트럼프 힘 빠질 때까지 4년짜리고 또는 힘 빠질 때까지. 중간 선거에서 만약 그럼요. 지면은 그걸 끝나는 거고. 왜 우리가 나서서 원스톱 쇼핑에 다 갖다 댑니까? 그렇네요. 한덕수 대행이 이 김준영 의원님의 오늘 이 영상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이거 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고 저는 이제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올 때 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뭐 이제 청년들하고 포옹하는 이런 포인트도 있고 했는데 빨간색 이 모자 쓰고 나오는 거. 그거 네. 마가를 본딴 그 모자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서 서로 못된 것만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예. 첫 번째 그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임기 후에 떨어지고 나서 의사당 난입했잖아요. 네. 사실 군인은 아니지만 자기 지지자들 의상 난입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요. 네. 지금도 미국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국의 비상계엄을 배워가지고 미국에도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의심이 아니고 실제로 학자들이 전 직접 들었어요.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나 학자들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무슨 평행이론처럼 못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썼던 그 구호를 여기 윤석열 지지자들이 외치고 성조기를 들고 네. 또 윤석열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모습들. 미국에서 따라했었는데 미국 걸 따라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우리 걸 따라할 수도 있고. 진짜 이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성조기를 국내 정치에서 흔드냐? 저한테 무수하게 예. 저도 미국인 최근에 인터뷰했는데 불편하다는 표현했을 때요.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해할 수 생각이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불편하죠. 그러게요. 참 이 미국을 이제 바라보면서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우리 리더십을 정말 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예.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음. 그래도 이거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과거에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때 우리가 아닙니다. 세계 5, 6위의 군사력과 세계 12, 11위의 경제력이 정도 되면 이제 미국에게 버틸 수 제가 미국과 단교하거나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만큼 자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정당성을 지금 마련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동맹국들을 괴롭히니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네. 미국에 대해서 자율성을 버틸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오히려. 해도 너무하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국민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거 그 기회를 삼아서 저는 다음 정부가 훨씬 더 좀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네요.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대한 특징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49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한덕수 대행이 또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할까봐 네.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떠들고 다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까먹으면 안 되고 한덕수 대행이 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돼요. 그 시간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의원님 저희 이제 가시기 전에 끝으로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저는 뭐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늦게 함께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함께 늦게 당당하게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영 의원과 함께 지금 한덕수 대행이 벌이고 있는 일, 특히 외교적인 문제,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관세 전쟁에 있어서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위험한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걸려 있는 일이고 우리 외교가 걸려 있는 일이고 우리 동맹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늦게 함께 당당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